시작하기 앞서서 시황 체크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지켜봐야 되는 주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장은 좀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미국장 섹터를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는 좀 반도체 쪽은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이쪽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쪽이 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 외에는 테슬라 한 3%, 전날 악재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3% 정도 다시 되돌림 상승이 나와줬다. 그 외에도 대부분 섹터는 나쁘진 않았고 특히 에너지 섹터가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정도 미국장은 좀 특징적인 게 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테슬라는 상승인데 또 2차전지, 리튬 관련주인 다른 알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종목들은 거의 8%에서 10%이 정도로 좀 하락을 하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전기차 관련주여도 조금 리튬 관련주나 아니면은 몇몇 2차전지 종목들은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와주는 점, 그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2차전지 리튬 배터리 ETF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좀 하락을 한 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는 일단은 반도체 쪽 좀 약세가 나온 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미리 선반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하락을 해서 시작할 것 같진 않고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날 아마 보합권에서 일단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미국장 가볍게 보고 지수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전저점을 이탈을 할 뻔했어요. 이렇게 여기.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밑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하지만 하락 마감했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단기 박스권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이유 당연히 여기 정고점 구간이자 단기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지지 라인을 과연 계속 지지를 받고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 반등이 나온 척 하다가 요 단기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S&P 500은 오히려 살짝 이탈을 했다가 마지막에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살짝 이탈을 했다가 마지막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 그래서 특징적인 시황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조만간에 무언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월달 내내 박스권으로 좀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그래도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지만 그 와중에 2차전지나 몇몇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확실하게 종목, 섹터에 좀 집중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남은 2월달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변동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좀 강하게 이탈했다가 또 다시 뭔가 놀리듯이 그거를 대부분 회복하는 상승이 나와주고 또 다시 그 상승폭을 절반 이상 반납하는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자, 이렇게 조금 지수만 보기에는 좀 어지러운 이렇게 하루하루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아마 조만간 변곡점의 신호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결국에 다시 전저점 요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은 아마 다시 또 하향 추세를 좀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미국장처럼 단기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향을 돌파하느냐 이것도 비슷한 관점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단기 박스권 아니면 지지라인 하향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지수가 이러니까 매매 안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명백하게 하락 추세가 확인될 것도 아니고 지수가 일부 꺾이더라도 또 갈로면 가는 또 일부 섹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압축만 잘 한다면 충분히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걸로는 확실하게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는 시장이 좀 당분간 힘이 약하거나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저도 확실하게 좀 종목을 좀 가볍게 압축을 하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이 정도 봤으니까 관심 종목 주도 섹터 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역시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은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한가가 나와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연속성 있게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거래대금도 4천억대 이상이 터져주면서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코스모 화학, 또 새롭게 2차 전지 내에서도 키맞추기 형태 그리고 순환매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가 이때부터 진작에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가파른 랠리가 나와줬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장격인 종목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는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 점,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이 오히려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키맞추기 형태로 2차 전지 폐배터리 테마 내에서도 일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종목은 이런 코스모 화학도 있고 성우하이텍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으로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일부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공개한 IS 동서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개별주의 형태로 폐배터리 테마를 엮이면서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어줬다. 거래대금도 2천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힘들고 충분히 매매할 만한 기준봉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후성이란 종목도 오랜만에 조금 거래대금이 터졌죠. 보시면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닌데 그래도 1,000억대 이상이 한번 나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부 좀 뒤늦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 이런 흐름은 당분간도 계속 좀 더 2차 전지 섹터는 위아래로 급등락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테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BM, 그다음 몇몇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새롭게 좋은 차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코스모 화학이나 성우하이텍, IS 동서, 후성,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파동이 일단 1차 파동 정도 나와서 일부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걸 적절히 좀 눌림의 기회,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화학을 따라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이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 지지라인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와주는 여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2차 전지 계속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대장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한 4%대 하락이 나와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다. 아직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런 21선을 이탈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2차 전지 역시 가장 핫한 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핫한 거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이 나와주고 4대 코인 거래소에 다시 재상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부 변동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인 이런 저항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일부 이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또 거래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어서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또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보고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도 같이 봐야겠죠. 게임주로는 이 정도 위메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올라왔던 이런 컴투스 홀딩스나 컴투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볍게 게임주는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게임 쪽으로도 뭐 순환매가 도는지 그 정도 여부만 가볍게 체크할 만하다. 자, 그리고 리튬. 자, 2차전지랑 리튬이랑 또 같이 엮어서 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장에서는 그래도 금요일날 리튬 관련주들이 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뭐 리튬 관련주로 올랐던 금양, 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온 만큼 오히려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의 구간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도 계속 봐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AI도 일단은 보긴 봐야겠죠. 하지만 단기 좀 상승폭이 큰 만큼 완전 짧게 밖에 좀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요. 오버나잇도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은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전에 대장격이었던 종목들 내에서 뭐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밀려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 좀 AI 관련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제주 반도체, 뭐 어보브 반도체, KEC, 뭐 MDS 테크 이런 종목들, 프로텍, 그죠? 윈팩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추가적인 눌림이나 조정 이후에 좀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죠. 아까 게임주에서는 이제 T3가 빠졌네요. T3가 금요일날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여부도 볼만한 종목이다. 종목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압축이 돼서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후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주.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비교적 이런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약간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죠. 자, 이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구간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지 후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AP 위성,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같은 종목이 있겠죠.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다시 이런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후보 섹터 중에 하나니까 우주 섹터도 계속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는 지금 단기 추세가 이탈이 좀 됐거든요. 보시면 그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따른 좀 낙폭을 노리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61선 구간이 좀 단기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고, 로보스타도 61선은 좀 많이 머니까 오히려 거래량이 터졌던 요런 지지라인이죠. 요런 구간이 단기 낙폭 과대로 노려볼 만하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사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직도 7만원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낙폭 과대를 노린다 한다면은 요런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죠? 요 구간? 요런 구간이 아마 좀 단기 좀 공략해볼 만한 낙폭 과대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주로 올랐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히토류는 매매하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그죠? 뭐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매매를 꼭 뭐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지표로서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섹터도 가볍게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저번 주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그죠? 잘 버티고 있고 상승형 음봉 이후에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단기 매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좀 시세가 나와주네요. 뉴스가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은 개별주도 있다. 또 하나의 개별주는 이렇게 키스트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요즘에 SM이 이제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키스트도 같이 매각, SM의 자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키스트가 강세가 나왔고, 디어유는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어유는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인수가 되는, 그러니까 피인수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인수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수가 안 된다 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고, 키스트는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주식은 기대감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래놓고 혹시 또 뉴스가 중요해요. 이런 뉴스로 오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매매인 게, 만약에 장 끝나고 키스트 측에서 뭐 전혀 사실 뭐 무근이다,
뭐 그럴 계획이 없다, 뭐 SM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게 나오기라도 하면은 또 민감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매각한다, 막 이런 뉴스 나오면은 또 굉장히 또 핫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체크를 잘 하고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뭐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이스트 같은 종목도 그래도 거래대금이 거의 2천억 가까이 터져주면서 이런 정고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줬어요. 이런 종목도 아마 충분히 하나의 개별주로 지켜보고 있을 만한 종목이다. 자, SM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SM. 자, SM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서 사실 이거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12만원도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들만의 영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관심 종목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건설 기계 쪽이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 그다음에 재건주로도 좋은 이런 데모,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건설 기계 쪽도 은근히 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느긋하게 주봉 베이스나 아니면 또 스윙 관점으로 좀 크게 좀 눌림이 나와줬을 때 뭐 한다던가, 아니면은 섹터 자체가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맞아,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성일 하이텍도 뒤늦게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모 화학처럼.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역시 2차 전지 폐배터리 섹터가 아직까지도 핫하다. 여기 내에서도 충분히 순환매 다시 돌 수 있으니까 같은 섹터여도 차별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어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하지만 나는 아직 덜 올랐어, 이쪽 섹터 지금 핫하잖아, 나 이제 출발 키 맞추기 하자 이러면서 뒤늦게 순환매 이런 것들이 돌 수 있다. 자, 그리고 리튬에서도 뭐 이런 미래 나노텍, 금양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대표적으로 게임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맥스, 조금 대응이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코인원에 일단 상장되어 있는 위믹스 코인의 시세도 같이 한번 크로스 체킹을 좀 해야 돼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랑 컴투스 홀딩스 정도 테마성으로 볼 수 있겠다.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 막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격인 AI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용히 지금 또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또 얌전히 있다가 또 한번 갑자기 불쑥 또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자. 자, 로봇주는 과대 낙폭으로 보고 그 외에는 기타 개별주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다음 주도 잘 이런 관심 종목,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고 어떤 테마에 지금 핫하게 단기 자금이지만 단타 자금이든 이런 자금들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본인의 관점이 맞거나 뭔가 나의 관점과 어차피 겹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투자 전략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성토하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